오늘도 내일도 너다게 하고 싶은 건 하고 사는 스타트업 슈퍼넛 조이원. 임유진입니다. 네, 우리가 아까까지 진짜 격하게 싸웠는데 네. 이유가 뭐죠? 사실 방금 녹음을 다 끝냈는데 희원님이 정말 이대로는 편집도 하기 싫을 정도로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해서 제가 거부를 하다가 크게 싸웠습니다. 심하게 싸웠죠. 왜냐면 지금 앞에 1시간 동안 녹화를 하기는 했는데 네. 이게 하다 보면은 영 아닐 때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뭐든 계획하고 한 일이라도. 뭐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유 없어 보였어요. 이유 어떤 없이 부분이 지금 그냥 나를 괴롭히고 싶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은 동의해주고 싶지 않았고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앉았습니다. 네, 저도 소리를 많이 질러서 목이 아프고 지금 저는 약간 머리가 맹한데 사실 잠을 충분히 잤어요. 그러니까 잔 시간으로 따지면은 8시간 넘게 잤거든요. 근데 이게 수면의 질이 요즘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잠자는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제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잠을 자도 이게 개운하지가 않아서 계속 졸리거든요. 그리고 기분 상태도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 저를 방해한다 그러면 제가 매우 퓨리어스하게 화가 나죠. 요즘 성격이 안 좋아요. 네, 퓨리어스가 딱 저랑 맞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엄청 싸웠는데 아니 그 비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1시간 동안 녹화를 해도 이게 내가 느끼기에는 좀 핑퐁이 안 된다? 그냥 우리가 계획한 그 내용만 딱딱딱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야기라는 것은 대화라는 것은 이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 네. 그리고 어떤 마음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게 흘러가는 거지. 분위기와 감정과 이 모든 게 같이 흘러가는 거지. 항목만 끝내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늘 희원님이 뭔가 짜임새 있는 이 대화를 나눠야 된다 저한테 반강제로 주입을 시키긴 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늘 하고 싶은 사람이라 아니야, 오늘은 내가 자연스러운 걸 오히려 원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랬으면 좀 더 저를 자연스럽게 풀어놔줘도 되는데 나 너 엄청 풀어놔. 그렇군요. 제가 유진님이 오히려 머리가 오늘 맹청해가지고 희원님의 의도를 전혀 캐치를 못한 것으로. 네. 봐봐. 솔직히 생각해보자고요. 그 유진님이 우리 이 팟캐스트 녹음할 때 마인드맵을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상세하게 섬세하게 만지려고 하는 건 당신이지 제가 아닙니다. 맞죠? 그렇죠. 좀 더 이렇게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하나씩 이렇게 짚어는 가야 된다. 저것도 그게 뭐 모르는 뭔가 맵이 몇 개가 있으면 약간 바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지죠. 오히려 자연스럽게 하자는 쪽은 내 쪽이라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럴 거면 왜 만듭니까? 아니 맵을? 그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와중에도 알찼으면 좋겠는 거지. 뭐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인 거지. 하여튼 그래서 다시 켰고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잘해봅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얼렁뚱땅 화해를 했고요. 오늘 주제가 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네. 지금 요즘 유진님이 비염이 되게 심한데 네. 요 상태 안 좋은 사람을 데리고 네. 뭔가를 같이 하려다 보면 저도 의도치 않게 유진님의 상태를 이해를 못 해주면서 네. 다시 하자 이렇게 하면서 건드리고 네. 유진님은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몸이 네. 별론데 너는 뭐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싸움이 생기죠. 뭐 그렇죠. 오늘 주제가 마치 이런 저를 딱 대변해 줄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스타트업 슈퍼너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슈퍼너드는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슈퍼너드 15화 오늘의 주제는 가을에는 비염입니다. 정말 유진님한테는 가을에는 비염이죠. 네, 지금 날씨가 너무 시원해져서
땀도 안 나고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게 동시에 이제 비염이 찾아오니까 좋아하기도 할 틈도 없이 바로 이제 배드해진 거죠. 감정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 다가오는 게 네. 되게 좋거든요. 좋죠. 가을 좋죠. 왜냐면 가을에는 맛있는 것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붕어빵 이런 거 기대하는 재미도 있거니와 뭐 밤 이런 것도 나오고 저 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름밤에 이제 반팔 입고 샌들 신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뭔가 즐거운 기분? 네. 그게 이제 옅어져 가면서 네. 시린 계절이 오면서 살짝 겉옷도 좀 챙기고 뭔가 마음도 뭔가 애리면서 네. 그리고 막 겨울에 그 로맨틱한 무드가 확 다가왔을 때 이 모든 아쉬움과 이 기대감이 한꺼번에 오는 그게 되게 좋아요. 근데 요즘 되게 신경 쓰이고 또 거슬리는 게 있는데 유진님이 저희 집에 오면은 네. 어떻게 되죠? 매우 상태가 심각해지죠. 네, 희원님은 매일 지금 거의 청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청소를 계속 하고 있지 않나. 네, 제가 너무 비염이 심하니까, 아, 이거 혹시 먼지 때문인가? 막 이래서, 막, 솔직히 말하면 더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열심히 청소를 하니까, 오히려 제가 되게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 유진님이 요즘 자주 저희 집에 놀러로 오시는데, 네, 이 환절기에는 네. 비염 환자인 유진님은 저희 집에 안 와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만큼. 거부 사태가 왔군요. 네. 손님 거부 사태. 아니, 저희 집이 오픈형 네. 옷장이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많이 쓰죠. 오픈형 옷장이 뭐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먼지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옷에도 묻고, 네. 이제 청소를 하다 보면 옷을 건드리면 또 먼지가 후둑 떨어지고, 그렇죠. 이럴 거 아닙니까? 먼지는 피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청소기도 돌리고, 물걸레도 닦고, 이거를 맨날 하는데도 유진님이 집에 오면, 네. 막, 갑자기 불을 꺼달라고 하고, 네. 눈을 꽉 감고, 계속 비비고, 네. 콧물을 흘리고, 재채기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말로는, 괜찮아, 괜찮아, 이러는데, 옆에 있는 저는 이제 좌불안석인 거죠. 뭘 더 해줘야 될까? 뭐,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맞지. 드는. 그래서 비염 환자들은 특히 주변에서 오는 시선에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그거를 비염을 심하게 겪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 사람이 감기인가? 불편하잖아요. 왜 나는 전혀 아무렇지 않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눈물 콧물 재채기 난리일까? 감기인가? 너무 예민하다 혹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그렇지. 혹은 너무 면역력이 약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막 되게 솔직히 말하면 언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아무리 비염 환자지만 비염이 아닌 분들이 비염 환자랑 같이 있으려고 하면 자꾸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괜히 예민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왜 기분에 따라서 성격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성격이 뭐 상당히 안 좋은 그 쓰레기 상태일 때가 있고 성격이 좋은 천사 상태가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성격이 되게 안 좋은 그런 좀 쓰레기 상태일 때는 네. 유진님한테 네. 그럴 거면 약을 먹지 막 이렇게 진짜 쓰레기 같은 발언을 내뱉고 아니 진짜 심할 때는 저도 약을 먹는 약도 먹고 실제로 눈이나 코 이런 데 뿌리는 약도 해요. 근데 그게 당장 너무 심할 때는 잠깐 지나가게 해주는 정도라 필요는 한데 그게 완벽하게 낫질 않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약을 먹는다 해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다음 주에는 또 그럴 수 있다. 끝나지 않는다. 요 점을 늘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죠. 네, 저한테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있고 저도 이제 유진님을 오래 보면서 네. 저 질병은 그렇구나. 지금 저 상태가 왔구나. 네. 저 사람은 절대 감기가 아니다. 네. 오해하지 말자. 짜증내지 말자. 저 진짜 가끔 화가 날 때가 있는 게 희연님이 좀 제 기침 좀 그만하면 안 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 인간 쓰레기 상태일 때.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언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기침을 좀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나온다. 했더니 언니가 그 참는 법을 알려줬어요. 물론 꼭 해야 되는 기침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몸이 반응하는 거지만 너무 이 기도나 이런 게 예민해져 있으면 아주 작은 그렇게까지 반응 안 해도 되는 거에도 기침을 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호로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기침이 나올 것 같으면 할 것 같으면 숨을 들이마신다든지. 유진님 언니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현실적인 네. 조언을 많이 주시고는 하죠. 그게 또 그렇게 막상 쉽지는 않은 게 그렇게 숨을 들이마실 때는 막 전반적으로 다 간지럽고 그 잠깐 찰나라서 그치. 그거를 멈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그거를 다 멈출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재채기를 참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왜 그 기침 줄여주는 약도 있어요. 그쵸. 거담제. 네, 유진님 최근에 드셨잖아요. 네네. 그 코로나 걸리면 많이 드시는 뭐 콜대원 같은 그런 짜먹는 그런 건데 가래 같은 거 배출 도와주고 기침 좀 안 나게 해주는 그런 약도 있는데 이게 계속 먹다 보면 좀 몸이 좀 처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맨날 먹을 수 있는 약도 아니고 뭐 용법에 보면은 뭐 며칠 이상 먹지 말 것 막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도 평생 이게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결국에는 내가 뭐 숨을 들이쉬던 그 순간에 이렇게 하든 해서 멈춰야 되는 일인데 이제 주변에서 좀 기침 좀 조금 하지 말아라. 일부러 하는 거냐.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가끔 이제 피스오프 할 때가 있죠. 갑자기 화가 그냥 팍. 반성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이렇게 이제 희연이랑 싸우고 그러는데 사실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아, 그쵸. 근데 제가 많이 죄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유진님의 그 비염에 대해서 네.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유진님이 거의 비염의 정점에 네.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비염이 심한 줄 몰랐어요. 이 정도인데 왜 몰랐냐 하면 무지해서겠죠? 근데 1년 전에 병원에 갔을 때도 이랬는데 왜 병원에 안 왔냐고 또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사실 근데 갔는데 뭐 당장 이 증상을 완화해주는 뭐 약들을 처방받았을 뿐 그게 결국엔 비염을 낫게 해주는 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염이 만성으로 가면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유진님한테 네. 이 정도인데 왜 안 왔냐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왜 본인은 본인이 심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계속 그랬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그렇게 심한 거라고 이 얘기에 적잖이 충격은 받았으면서도 난 이게 디폴트였는데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어렸을 때 뭐 가장 큰 예시로 제가 그 추석 명절이나 마침 곧 추석 명절인데 이제 친가가 강원도라 이제 춘천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꼭 이 추석쯤에 되게 추워요. 춘천 춥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네. 춘천에 살았습니다만. 그래서 뭐 명절이니까 집이 좁더라도 가족들이 다 자고 가는 그런 하루 정도 자고 가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제 춘천이 춥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옛날 집이라 바닥에는 되게 따뜻한데 위에 공기는 되게 차요. 주택이었어요? 그렇죠. 네, 옛날 동네라. 그래서 방바닥은 따뜻한데 위에가 차니까 이 공기 차이에 의한 이것도 되게 힘들었고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진먼지 진드기와 제가 컨셉이 잘 안 맞았겠죠. 그래서 늘 가서 하룻밤 자고 나면 일어나는 일은 제가 이제 눈이 그냥 거의 눈탱이 밤탱이처럼 부어 있고 거의 왜 만화로 그렸듯이 이렇게 예. 그 보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 아파하고 무슨 일이지? 뭐 어떻게 하면 좋으니? 뭐 다 걱정할 만큼 제가 눈물을 막 흘리고 어떨 때는 약간 눈곱이 심하게 끼기도 하고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거가 제일 두려웠죠. 춘천에 가서 하루 자면 다음날 내가 눈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늘 있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죄송하지만 부랴부랴 그날 늘 올라왔던? 근데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그러면 되게 심했던 건데 네.
왜 그 병원에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비염에 관련돼서 일단 저희 집에 이게 아무래도 DNA잖아요. 비염도 유전적인 부분이 되게 커서 언니가 이제 아토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토피는 저는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고, 그래서 아토피가 되게 눈에 보이는 어떤 피부상의 어떤 발진이라든지 간지러움, 그리고 실제로 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언니한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신경을 썼었고, 상대적으로 저는 그냥 콧물 흘리고 눈 정도 붓고 이런 게 그냥 다들 있는 거지라는 게 부모님도 사실은 있었던 거죠. 비염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늦게 이거를 알아차린 거고, 그리고 치료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이제 성인이 돼서도 점점 심하니까. 네, 근데 사실 치료를 해야겠다기보다는 이게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된 거죠, 사실은. 나는 이 시즌에는 꼭 이렇고, 내가 요때는 뭐 요거를 꼭 넣어주면 좀 낫더라. 요런 정도의 어떤 이해가 생긴 거지, 사실 치료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비염이 쉽게 치료되는 것 같았으면 이 세상에 정말 치료 방법이 많더라고요. 근데 치료 방법의 개수와 수가 이런 것도 있어 할 만큼 많으면 그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겪으나 쉽게 낫지 않는다. 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비염이 어느 쪽으로 오냐면 이제 눈도 많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코도 그렇고, 요새는 제가 역류성 식도염 저번에 얘기했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이게 더 비염을 악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얼굴의 이 기관이 약간 다 아프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코로나 걸렸을 때는 심지어 중이염 같은 증상도 와서 귀 쪽도 안 좋았고, 여러모로 비염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전반적으로 요 비강 내의 염증을 비염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왜냐면 여기 다 통해 있잖아요. 코, 눈, 입, 귀 다 통해 있잖아요, 이 구멍이. 그래서 사실은 이 코 속 이 안에가 되게 넓대요. 뭐 인터넷 찾아봤는데 수술용 꺼즈가 뭐 5장인가 10장인가 들어갈 정도로 크대요. 여기 그 광대에 있는 쪽 그쪽에. 네, 이 눈 밑에서부터 여기 이 안에가. 그러니까 좀 끔찍하긴 한데 그만큼 이 공간이 넓어서 이 안이 사람마다 되게 다르게 생겼대요. 뼈의 생김새가. 근데 어떤 사람은 휜 사람도 있고, 공기 구조가 잘 안 만들어져서 숨이 잘 안 쉬어진다든지, 그러니까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염증이 잘 생기는 구조라서 뭐 이런 축농증 같이 농이 생겨서 고여 있다든지, 염증 그런 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건 되게 뜯어고치기 어려운 이게 발생적인 문제라. 그래서 참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은 정말 너무 늘 괴롭다. 그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문제죠. 저는 어렸을 때는 진짜 비염에 대해서 아무리 사촌 언니가 맨날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도 그거를 매 시간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사촌 언니도 비염이 심했군요. 네, 근데 제가 성인이 돼서 대학교 다니면서 가구를 만든 거를 전시할 때가 있었는데 네. 되게 넓은 이제 학교 내 공간이었거든요. 전시실 같은 그런 데죠. 아니, 근데 전시실도 아니고 뻥 뚫려 있는 영화도 있고, 그래서 되게 넓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방에 딱 막힌 전시실이 아니라는 거죠. 막힌 전시실은 흔히 생각하기에 공기도 안 좋고, 뭐 예를 들면 이렇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거긴 되게 뚫려 있는 공간이라서 뭐 별로 문제가 없는, 막히지 않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유진님을 초대를 했는데 유진님이 제가 만든 가구를 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누워야겠다고 바닥에 얘기를 했었죠. 네, 그때 이제 막 재채기가 연달아 한 10번씩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눈이 이제 너무 간지럽다 못해 따가워지고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냥 막 미치겠어요, 그냥. 막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때는 어땠냐면 이렇게 햇빛이랑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만 보면 막 기침하고. 햇빛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이 공기도 너무 힘들고, 이 간지러움과 이
여기에서 올라오는 그 기침과 그냥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괜히 초대했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유재님이 비염이 정말 심할 때 주로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진짜로 많이 괴로워했죠. 그래서 제가 제 발로 병원을 찾아갈 정도였으니까 참 힘들긴 힘들죠. 그런 것 같아. 유진님은 몸의 다른 부분에 네.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그 부분에는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바로 병원에 가는데 네. 비염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오래됐죠. 되게 비염의 역사가. 결막염까지 오고 나서야 병원에 가는 것 같아요. 맞죠? 문제네요, 문제야. 갑자기 또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 댁에서 이제 자주 종종 놀러 가서 잤거든요. 가면은 재밌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놀러 가서 하룻밤 자려고 하는데 그날 갑자기 제가 비염 비슷한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응급하게 이모가 주변 약국에 가서 늦었어요, 밤이. 그래서 약국에서 지르텍을 사와서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괜찮아졌다. 그런 경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발작적으로 정말 힘들어서 막 눈을 뜰 수도 없고 막 눈물이 질질 나오고 나 좀 어떻게 해줘요라는 그런 상태가 되죠. 맞아요. 나를 눕혀주던지 아니면 부실 거 없애주던지 막 그렇죠. 저는 성인이 돼서 경미하게 네. 비염을 진단을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것과 전혀 먼 인생을 살아왔다가 성인이 돼서 자취 시작하면서 좀 작은 집에서 약간 네. 그래도 6, 7평 이렇게 옮겼을 때 새로 생긴 건물이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코가 마르는 게 이게 새로 생긴 건물이고 네. 이 바삭바삭 얼마나 좋아. 전에 살던 집은 뭐 곰팡이도 피고 이랬는데 빨래도 잘 마르고 참 좋지 막 이렇게 최고다. 여기는 빨래를 널면 막 몇 시간 안에 마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너무 건조했던 거죠. 그래서 저의 이 비강을 전부 다 건조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이 대학병원에서 네. 아빠가 입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아무도 예상을 못하게. 그래가지고 119 실려서 입원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아빠 병원 안에 급히 갔다가 코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침 병원에 갔으니까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는데 네. 의사 선생님이 비염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되게 충격이었죠. 왜 충격이었어요? 비염은 되게 흔하잖아요. 저와는 거리가 먼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비염은 없었고 저한테 있는 뭐 알러지 관련 질환 같은 경우에는 네. 한랭성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밖으로 보이는 거라서 네. 그렇게 가벼운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알러지가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계절의 변화와 관계가 되게 깊어요. 그게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갈 때,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갈 때, 네. 이 피부의 온도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 공기 온도가 있고, 네. 이게 차이가 심하게 나면 알러지가 바로 올라와요. 온몸에. 근데 저도 그 온도 차이에 의한 알러지가 비염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희원님은 그게 피부로 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 보이죠? 편이고 저는 이제 여기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게 그냥 어렸을 때 겨울이나 네. 뭐 낚시를 갔거나 아니면은 환절기 갑자기 그럴 때 사진 찍힌 어렸을 때 제 모습을 보면 핑크색이에요. 얼굴 빨개져 있었군요. 네, 이렇게 났었죠. 그러니까 희원님도 없진 않았군요. 그런 알러지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성질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이제 바뀐 온도에 가만히 한 30분 이상 지나야 이게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고칠 방법이 딱히 없어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네, 그게 놀라운 점이고 의사 선생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체질적으로 약간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성인이 돼서 없었던 뭐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유아기 때 되게 심했는데
없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없어지는 쪽이 참 좋겠죠. 생기는 네, 것보다. 한랭성 알레르기가 없어졌고 네. 대신에 경미한 비염이 생겼죠. 생겼죠. 근데 요즘 사는 집은 어때요? 그러면? 요즘 사는 집은 괜찮아요. 딱히 건조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조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이 비염을 늘 함께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정말 즐거운 가을에 꼭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전 누구보다 그런 낙엽을 밟는 것도 좋아하고, 이 계절에는 나가서 운동을 해도 땀이 나지 않으니까 뭐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뭐 이제 카페를 가도 눈물을 쏟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온전히 즐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울화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왜 나만 약간 그러니까 이 즐거운 계절을 왜 제대로 못 느끼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거죠. 즐거운 계절 막 낙엽 떨어지고 낙엽 심지어 부서지고. 전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어렸을 때 바둑학원 다닐 때 늘 그 가는 길에 플라타너스 나뭇잎 되게 크잖아요. 엄청 크죠. 그게 이제 막 떨어지면 꽤 커요. 막 거의 버스럭버스럭 소리가 날 정도인데. 그리고 플라타너스에서 나오는 약간 찌린내도 있고. 그렇죠. 찌린내 뭐. 네. 저는 그 향기를 좋아해서 사실 찌린내라는 그걸 좋아해요? 네,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일대를 지나가면 그 플라타너스 나뭇잎을 막 밟으면서 이제 가을이 왔구나 이러면서 네. 막 즐거워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낙엽을 밟으면 그 먼지가 혹시나 피어오를까 하는 그런 두려움부터 일단 생각이 들고, 일단은 가을이 되면 너무 건조하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부터가 눈이 아프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즐길 생각보다 걱정이 앞선다. 봄에보다 가을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유진님은? 저는 봄도 심해요. 계절을 가리지 않고 특히 환절기에 심한데, 역시나 뭐 겨울에서 봄 될 때나 여름에서 가을 될 때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가을에서 사실 겨울 될 때는 오히려 되게 괜찮아져요. 겨울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건조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특히 가을은 건조한 것 같아요. 전. 유진님이 느끼기에.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도. 네, 일단 확실하게 춥지 않으니까 옷도 애매하고, 그래서 딱 그 반팔에서 가을을 꺼낼 때 거기서 나는 옷을 바꿀 때 나는 먼지도 한몫하는 것 같고. 그리고 유진님이 그 비염을 유발하는 그 먼지에 대해서 저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 네. 알려줬잖아요. 뭐 저도 어디서 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계절이 바뀔 때 집안에 살고 있던 집먼지 진드기 친구들이, 이 종들이 있는데 이제 여름 종에서 가을 종으로 바뀌면서 이제 여름에 살아있던 친구들이 죽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사체 껍데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내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이제 뭐 푸석푸석 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공기 중에 날아다니면서 이제 가뜩이나 예민한 눈, 코, 입을 괴롭혀서 더 사실은 비염이 심해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알고 싶지 않은 그런 저는 그래서 정보. 그 얘기를 들은 직후부터는 정말 열심히 청소기를 해요. 막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와, 죽었겠지. 막 이렇게. 근데 그거는 뭔가 청소에 대한 강박을 네. 강화시키는 안 좋은. 그렇게라도 좀 낫고 싶다 이거죠. 맞죠. 좀 더 나아보고 싶다. 그래서 저도 좀 과하지만 공기청정기도 좀 커다란 걸 하나 집에 놔서 좀 까끌한데, 목이 좀 간질간질한데 이러면 그냥 무조건 공기청정기 틀고 약간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물도 되게 자주 마시고. 제가 보기엔 유진님 물 거의 안 마시네요. 제가 희원님 집에 놀러 갔을 때는 잘 안 마시는데. 그건 왜 그래요? 물 많이 마셔요. 네. 네, 많이 마시는데 뭐 희원님 집에서는 잘 안 마시는 것처럼 보였겠죠. 믿을 수 없지만. 네, 그리고 저는 일단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커피를 좋아하니까 이게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도 있어요. 왜냐면 커피를 마시면 이게 이뇨작용이 활발해져서 오히려 탈수가 되니까. 네, 그러면 더 비염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커피는 끊을 수 없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을 많이 마신다 이렇게. 물이 비염한테 좋나요? 뭐 전반적으로 몸의 수분기를 높여주면 외부가 아무리 건조해도 좀 본인 스스로 그걸 약간 리커버리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하긴 물 마셔주는 거는 몸에 전반적으로 대사율을 좋으니까. 높이니까.
그냥 그 저의 그냥 생각이고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유진님의 비염 네. 이야기를 들어봤고 저희가 이거를 사실 1시간짜리를 녹화를 했는데 그거는 네. 버릴 거고 네. 참 사실 요즘 유진님하고 뭘 하자고 제가 이렇게 제안해서 하는 것 자체가 네. 힘들어요. 왜 힘들죠? 왜냐면 옆에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 오늘 이거 얘기해보자 오늘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망설여지고 네. 그렇죠. 저도 참 제가 프로덕티브하지 못한 지금 이 상태가 아주 싫고 근데 지금도 이렇게 화면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눈 밑에가 약간 이렇게 어둑어둑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부어있긴 하고 네, 그렇죠. 이게 비염이 심하면 특히 그렇더라고요. 이게 눈 밑에가 약간 거뭇거뭇해지고 그리고 진짜로 졸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유진님은 저랑 같은 시간을 자도 맨날 이제 피곤하다고 네. 약간 저한테 짜증을. 네,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제 코가 막혀 있으니까 이제 입으로 숨을 쉬면서 이제 수면할 때 충분한 그 산소를 못 마셔가지고 뇌가 잘 활발하게 좀 작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달라. 이 모든 상태를. 이거는 제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맞죠, 일하고 맞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멍청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데 어떡합니까? 상황이 본인을 멍청하게 보이도록. 네, 되게 아무 의지도 없고, 막 맞아. 귀찮아하고, 되게 졸려하고. 제가 이거를 전혀 이해를 못했을 때는 네. 유진님이랑 진짜 많이 싸웠어요. 왜 이렇게 계속 졸려해? 그럴 거면 자! 막 이렇게. 그럴 거면 자 도대체 잠은 언제 자는 거야? 네. 아니면은 뭐 넌 일할 의지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계속 킁킁거리면 코를 풀어! 이렇게. 전혀 이해가 그러지 말고 없었을 때. 코를 풀어! 아니 병원에 가든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병원을 간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곧 추석이라 추석에 대한 즐거운 음식 이야기부터 이야기는 많지만 지금 제가 마침 겪고 있는 이 비염 이야기야말로 이 추석과 제일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닐까. 유진님 옛날 기억 중에 이제 추석 때 내려가면 네. 그 청소 막 했던 기억이 가장 강렬하니까. 네, 제가 늘 눈이 퉁퉁 부어있고 저뿐만 아니라 언니도 그랬고 동생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는구나, 이 집 식구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너만 유독 특별히 병원을 가야 돼,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비염이었구나. 완전한 비염이구나. 그래서 제가 병원 갔을 때도,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다 비염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본인은 비염인지 몰랐어요? 약간 이런 느낌. 왜? 너 비염인지 알았잖아. 아니, 그때 너무 심해갖고, 처음 하나 왔을 때 갔는데 저 여기 눈이 너무 아프고 해서 다른 거 무슨 문제가 있을까 했는데 완전 비염이죠. 이렇게 완벽한 비염입니다. 이랬어. 모든 증상을 다 가지고 계시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심한 비염을 겪었지만 네. 그게 이제 디폴트 값으로 네. 난 원래 이렇지 하고 살아온 유진님이 네. 성인이 되어서 비염과 같이 살아가는 네.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오늘의 너드 한마디로 제가 이제 비염 환자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해봤는데 괜찮았던 거 네.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네네, 해도 되죠. 일단은 저는 따뜻한 찜질방 가는 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너무 고열의 그 환경에 가라 이건 아니고요. 약간 그런 따뜻한 데에 가면 몸이 조금 전반적으로 좀 활성화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보면은 좀 유진님이 그 상황에서 릴렉스 되는 그 표정이 보여요. 네, 머리도 좀 명확해지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이 따뜻한 물에 습기 있어서 애초에 비염 증상도 완화되지만 네. 이 다른 감각? 네. 몸이 다른 거에 집중하게, 네. 신선을 돌릴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아서, 오래 하진 않더라도, 목욕탕이나 찜질방? 요런 거 좋은 것 같고, 또 제가 최근에 또 든 생각인데, 과일 있잖아요. 네.
과일 먹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일을 뭐 차게 먹든 따뜻하게 먹든, 근데 전 차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차가운 과일을 먹으면 좋은 점이 일단 과일은 수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먹었을 때 일단 달달하고 맛있으니까 좋은데 그 시원한 뭔가 그 자연의 어떤 물을 먹는 게 되게 뭔가 말한 대로 오감을 살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과 이 답답함과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맛이라는 거에 네. 집중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일을 되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동의합니다. 네. 유진님은 오늘 너드이 한마디로 네. 그 비염 환자들한테 약간 본인한테 네. 효과 있었던 그 비염 대처법에 네.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 또 있어요. 어떤? 저는 빛을 보면 되게 안 좋거든요. 맞아요. 유진님 햇빛 보면은 막 기침하죠. 그래서 좀 조명을 좀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꼭 근사한 조명을 두라 이게 아니라 내가 요럴 때는 좀 광원을 좀 저쪽에 둔다든지 할 수 있게 조금 좀 유동적인 빛 계획? 집 안에서의? 맞아요. 그래서 유진님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제가 좀 저게 시작되는 것 같다. 네. 이런 불을 다 꺼버리고 그냥 화장실 불만 딱 켜놓죠. 네. 그래서 좀 빛을 좀 다양하게 켜고 이렇게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케아에 그런 제품이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도 있는데 단계를 한 6단계인가 이렇게 낮출 그쵸. 수도 저희 있고. 버튼 네. 눌러서 맨날 바꾸죠. 예전에 저는 그게 왜 필요한가 했는데 요즘 제 생각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유진님은 비염 환자들을 위해서 네. 조언을 주셨다면 네. 저는 조언까지도 아니고 그냥 저의 방법? 심한 비염인 네.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조언. 네. 옆에 있는 사람에서 조언은 뭐가 있나요? 일단 심한 네. 비염인과 함께 이제 일을 하고 네. 생활을 하고 혹은 주변에 비염인 환자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서로 가장 친한 친구다 보니까 시간을 오래 함께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같이 일 안 하고 네. 잠깐 만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사람이 비염이 있든 말든 네. 별로 뭐 그렇게 이 비염에 대해서 깊이 서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죠. 뭐 같이 그런 생활 양식을 공유하고 있고 공간에서 뭐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게 아니면 딱히 그 사람이 비염이든 아니든 뭐 별 이유가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같이 하니까 네. 이 환절기 때 비염인이 모든 일에도 관심이 없고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열망이 엄청 가득한 상태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근데? 가을에 나가서 막 낙엽도 밟고 싶고 막 뛰어다니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서 못 그러는 근데 거라니까요. 옆에서 보면은 네. 막 눈은 거의 감고 있는 것 같고 분명히 나보다 일찍 잔 것 같은데 피곤하다 이러고 죽을 것 같다 이러고 도대체 일은 하는 건지 모르겠고 화가 나고 막 이러는데 네. 이 사람 마음에는 아까 네. 유진님이 말씀하셨듯이 열망이 가득하다. 가득한 상태다. 가득하다 못해 그냥 터져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을 때마다 그냥 퓨리어스하게 화가 난다. 하지만 제가 그만큼 또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참 요즘 그게 어렵네요.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무엇에도 적극적이지 않아 보이고 그래 보일 수 있어도 그거는 뭐 비염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싸우는 횟수가 줄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이 사람을 욕하기보다 이 비염 때문이다. 비염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도 저희가 이거 또 네. 싸우고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조언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도 맛있는 음식도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되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염이 뭐 하나를 완벽하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거에 의해서 이 비염이 왔구나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막 당신은 뭐에 알러지가 있어요. 이건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유진님은 비염을 피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여러모로 두루두루 그냥 잘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에 집중해서 잘 이제 밥도 건너뛰지 않고 잠도 제때 자고 운동도 제때 하고 네. 최대한 면역력을 높이면서도 네. 근데 비염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뭐 받아들이는 거죠. 뭐 안 받아들일 것도 없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걸 안 받아들이면 뭐 제가 뭐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네, 그렇게 오늘 슈퍼너드 15화 네. 가을에는 비염이라는 네. 주제로 떠들어 봤고요.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네, 추석이죠. 뭐 할 거예요? 저는 추석에 일단 춘천에 내려가는데 이제 다 커서 그렇게 뭔가 비염 때문에 걱정은 안 되는데 그래도 아니, 살짝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살짝 그래도 두려운 건 있어요. 아주 살짝. 음. 왜냐면은 콧물을 조금 흘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전 추석 때 내려가서 가족들이랑 인사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비염을 최대한 피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희원님은 가족들이랑 같이 보낼 거다? 네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오겠습니다. 저도 물론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죠. 근데 요즘 아빠랑의 관계가 그렇게 순탄치 못해가지고 뭐 대화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뭔가 고난도 예상되지만 그래도 일단 기차표부터 끊어놨다. 큰 결정을 하셨네요. 네, 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저는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저는 이 꼬치에 네. 꽂아서 야채 구이랑 이 고기랑 하는 그 산적? 산적꼬치 참 네. 좋아합니다. 산적꼬치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네. 외할머니도 진짜 많이 해주셨고 네. 엄마도 진짜 많이 해주셨고 네. 저는 제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예를 들면 네. 엄마도 돌아가시고 외할머니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왔을 때도 저는 그걸 해 먹을 것 같아요. 산적. 산적 맛있죠. 네, 그게 또 그때 먹어서 또 오는 그 되게 행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모르겠다. 아니야. 네, 그러면 저희 슈퍼너드 15화 가을에는 비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도 슈퍼너드는 계속됩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날에는 우리가 추석 어떻게 보냈는지 얘기를 네. 할 게 아니라 네, 제가 대학교에서 겪었던 네, 황당한 일들 시리즈 중에 하나가 나갈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우리 모두 슈퍼넛 안녕!